네,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7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됐습니다. 네, 이 고척 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또 앞으로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한성윤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죠. 네. 야구 팬들은 사실 오랫동안 수건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돔구장이 무려 6개나 있어서 사실 국내 야구 팬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돔구장이 맞아요. 생겼습니다. 생겼네요. 이제 돔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야구 환경에 있어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고척 돔구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말 외관이 너무 멋있죠. 공식 이름은 고척 스카이돔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관중석은 사실 18,000명 규모로 그렇게 큰 구장은 아닌데 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쾌적하고 안락한 느낌이 듭니다. 또 지붕의 높이를 보면 도쿄돔보다 높다면서요? 5m 높습니다. 예. 높이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구장이고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잔디라든지 흙 같은 경우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경기력,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시사철 야구를 할 수 있겠고 야구뿐 아니라 대형 공연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합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한국 최초의 돔구장으로서 이제 야구와 문화를 비롯해서 서울 남서부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돔구장 투어가 관광 상품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엔을 내면은 경기하기 전이나 비시즌 중에 야구장 투어를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고척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인 만큼 이런 관광 상품과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돔구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겠는데 그동안 짓지 못했던 게 이제 비용 때문이잖아요. 이번에도 돈 많이 들었죠? 무려 2천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돔구장 같은 경우가 원래는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계획이 됐던 건데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결국은 돔구장으로 재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인데요. 10년 전에 동대문 야구장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야구장을 짓기로 서울시가 약속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는 지붕만 덮는 하프돔 모양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프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덥고 비용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또 비우면 또 경기 못하는 경기를 건 못하는 마찬가지잖아요. 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물론 대부분 경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또 마침 뭐가 있었냐면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고요. 또 2009년도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과 명승부 끝에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구 붐이 한창 일었고 특히 야구 인프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비만 오면 야구를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완전 돔구장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 400억 원이던 공사 비용이 결국은 2천억 원까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시설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근데 주차 뭐 이런 편의 시설은 어떤가요? 예, 그 서부간선도로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상습 정체 구역이기 때문에 예. 저 주차 공간도 많지가 않거든요. 네. 주차 문제에 있어서만은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실 주차 문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은 야구장에 차를 가지고 와서 야구를 보는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대중교통을 하거든요. 많이 거의 이용합니다. 대다수가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제로 돔구장이나 기타 다른 야구장도 주차시설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척돔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이제 권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의 현실을 보면은 뭐 나고야돔이나 오사카돔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원칙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주차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쿄돔 같은 경우는 인근의 도쿄돔 호텔 투숙객에 한해서만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예. 후쿠오카 야구돔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연결돼 있더라고요. 예,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석 입장권을 산 사람은 1,000엔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예. 실제 야구를 볼 때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고시엔 야구장 같은 경우 물론 오래돼서도 있지만 고시에는 아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 관계자들도 그 앞에서 차를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본받아야 될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고척 스카이돔은 이제 언제 누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내년부터 프로야구단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넥센 구단이 넥센 히어로즈가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난항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구나 광주 구장과는 달리 사실은 고척돔을 설계를 할 때 넥센 구단과 협의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이나 기아는 야구장 비용을 분담했는데 넥센은 안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넥센과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넥센이 쓰고 있는 목동 야구장입니다. 그런데 목동 야구장은 내년부터 프로구단이 쓸 수가 없습니다. 대한야구협회와 서울시가 이미 고척돔이 완공이 되면 목동은 아마추어 전용구장으로 쓰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시를 쓰는 LG와 두산은 전혀 이전할 의사가 없고요. 결국은 넥센 히어로즈만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넥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설계 당시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있고 막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목동 사용료보다는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넥센은 대기업 구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조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넥센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쟁점이 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일단 넥센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광고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년간은 직접 운영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단 운영을 야구단 특히 돔구장은 야구 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야구단에서 하면 더 많은 수익 증대라든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서울시 입장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단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넥센 구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서울시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성윤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라서 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제2연평해전의 육룡사의 합동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네. 이 내용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분주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화이팅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